성원이 되었으므로 2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후환경국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후환경국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후환경국장 우정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은옥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강창수 부위원장님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최태영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최원관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민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박인범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백광현 식품정책과장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2페이지 목차, 기구, 정원 등 자료는 서면 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2026년 미국 이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서 친환경 차량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해 상반기 1,839대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환경관리센터 운영으로 미세먼지 모니터링과 불법 배출 감시를 강화하고 조기 폐차 등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을 통한 수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과 생태계 건강성 회복입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2개소를 조성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반딧불이 복원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 생태조사단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시박, 단풍잎, 대지풀 등과 같은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유종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까마귀 피해가 증가하는 10월부터는 도심 속 유해 조류 퇴치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시민 체감형 환경교육도시 구현입니다. 10월에는 환경교육 한마당과 포럼을 개최하여 민관 화학 협력 거버넌스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전 생애 주기 등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및 교육청 등 주체 간의 협력 체계를 활용하여 지역 공동체 연계 교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이행 체계 강화입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42.9% 감축과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026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따라 59개 세부 추진 사업의 이행 관리를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감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시민 알리백 실현을 위해 시민 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 융복합 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 예정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탄소 중립 실현 등 친환경 미래도시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2026년
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인 팽성읍, 송암 1, 2 등 2개 마을을 대상으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백, 월곡, 청룡동 일원 등 7개소에 총 19억 8천만 원의 규모의 사업비로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함께하는 클린 평택 지속 추진입니다. 2026년부터 개편되어 9개로 확대된 생활 폐기물 수지 운반 구역의 안정화와 효율적인 청소 행정 실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폐기물 청소 차량 디자인 용역을 추진하고 향후 청소 차량에 대한 통일된 디자인 정립으로 친숙하고 깨끗한 청소 행정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분리수거 체계 개선을 통한 생활 속 분리배출 실천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경기도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2026년부터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클린존 사업으로 생활 폐기물 거점 배출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올바른 자원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정책을 실현하고 탄소 중립 도시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내일을 위한 자원순환 시설 평택 에코센터입니다. 2019년 11월에 준공되어 가동 8년 차인 평택 에코센터에서는 26년 상반기 82,600여 톤의 폐기물이 반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평택 에코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편의시설인 오션 플렉스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행위 선제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하반기 수요 조사를 통하여 읍면동의 방치 및 불법 투기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은 악취, 폐수, 대기 등 분야별로 상시 지도 점검하여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 시기 환경 오염 물질 배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IoT를 활용해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환경 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환경 오염 사고 및 민관 합동 대응으로 도시 안전 강화입니다. 민관 합동 화학 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유해 화학 물질 보관 저장 업체를 대상으로 모의 훈련을 추진하여 화학 사고 대응 역량을 함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수질 오염 대응을 위한 방제 용역을 연중 추진하여 수질 오염 피해를 또한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민간 협력 기반의 자율적 환경 보존 강화입니다. 민간 환경감시단과 폐기물 모니터링 등 시민 참여 기반의 환경 오염 행위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협력을 통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환경 보존 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합하천 구역입니다. 우기철 하천 재예방을 위해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집중 호우 시에 하천 범람 등의 재예방을 위해 지방 하천 및 소하천의 준서 사업을 추진하고 하천변 불법 시설물 정비 및 재예방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시민 친수 공간 조성입니다. 예산 문제로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오송 누리광장 조성 사업은 하반기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서 조속한 공사 준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평택시 친수공간 확대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한강유와 환경청에서 추진 중에 있는 안성천권역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친수지구 확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중에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 친화적인 하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평택고 수질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평택호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수질 개선 대책을 수립을 위해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사업들이 2027년 이후부터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6개의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와 노후 시설물을 개선, 교체 및 신속한 긴급 복구를 통해서 산업단지 내의 사업장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도모하고 공공수역의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2026년도 7월 27일자 직제 개편에 따라 상하수도 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 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맛과 시임이 공존하는 평택입니다. 먼저 오는 10월에 농업생태원에서 개최할 음식문화축제를 로컬푸드 기반의 시민 참여형 축제를 만들어 지역 음식문화 확산과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통해서 미생, 영양,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순회 방문 지도와 맞춤형 교육으로 급식의 질을 높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급식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믿고 즐기는 외식 환경 조성입니다. 음식점 위생 등급 평가, 모범 음식점 지정을 통해서 음식점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심 식당 지정과 홍보로 외식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와 어린이 전담 관리원을 통해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에 대한 연중 감시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숙박, 목욕, 세탁업을 대상으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내실 있는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중 의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3조 수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평택시 초미세 농도 목표가 2026년에는 20마이크로그램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하로. 근데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 2025년 2월 월 평균 미세 농도가 19.8이었고 2026년 2월 월 평균 미세농지 농도가 26.2였습니다. 32.2%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대기 환경 기준은 연평균 15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런 자료에 따르면 저감 사업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 현재 추이로 봤을 때도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 같은데 목표 달성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나요? 그 금년 수치 말씀하신 거죠? 네. 금년에 보니까 월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26.2%로 나왔습니다. 26.2 마이크로그램 그램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뭐 미세먼지에 대해서 뭐 노력은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지만 뭐 금년의 수치가 다소 높은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이제 뭐 외부적인 환경도 요인도 상당히 있을 거니까 그거에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아직은 데이터를 좀 파악은 못했고요. 다만 이제 예전에 18년도에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제 평택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노력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예전 과거에 뭐 7, 8년 전부터에 봤을 때는 좀 다소 장기적으로는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더 다른 정책이 더 다른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지자체나 해외에서도 우수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평택시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똑같이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시행이 되어 있는 4개 지역이 포승, 팽성, 진이, 용의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라 하는 거는 이제 평택시 그러니까 시계를 경계를 다른 지자체로 넘어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CCTV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현재는 이제 포승하고 이제 팽성, 진이, 용의동에 이제 설치를 해서 관리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좀 보강을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직 설치를 못한 주요 도로가 일본국도 같은 경우에는 진이에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천안 쪽으로 내려가는 신평동 쪽에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쪽에 안 돼 있는 지역이 한 두세 군데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추가로 이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이행 체계 강화에 목표에 보면 저 계속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2026년에 2018년 기준으로 2026년에 12.1% 감축하고 2030년에 42.9% 감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4년 만에 42.9%를 감축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목표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일단은 목표는 저희가 30년까지 42.9%로 잡아서 이제 매년 분기별로도 이행 점검 실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현재 입장으로서는 목표 달성에게는 버겁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제 관련 부서에서 평택시의 입장에서는 모든 부서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 탄소 온실가스 저감하는 사업에. 근데 이제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실천 가능한 목표를 내는 거에 실현 불가능한 목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매번 점검할 때마다 체크해서 실현할 수 없는 거는 없애고 그다음에 새로 신규를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다시 42.9% 34년 후죠. 2030년까지 이 목표 달성하기에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조사하시면 자율 실태조사로 207개소를 이행 완료라고 써 있는데 이거 자율 실태조사라고 써 있으면 그냥 자진해서 그냥 조사를 하는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자율 점검표가 있습니다. 이제 뭐에 대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뭐 법적으로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 중앙 점검표를 도입을 해서 자율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불시 현장 점검은 하시나요? 예, 당연히 뭐 저희가 점검 대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떻게 설명을 드립니까? 이제 그 화학물질이라는 게 웬만한 사업체는 이제 다 쓰기 때문에 또 웬만한 사업장은 다 포함이 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전에 같은 경우는 사업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본인들이 저장해 놓고 쓰는 방식에서 지금은 보관 사업장에다가 맡겨놓고 딱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저희 지역에 보관 사업장이 대규모가 2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4개에 대한 안전 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일반 사업장에서 혹시나 이제 화학 사고가 발생한다고 쳐도 그 사고 규모가 크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규모 보관 사업장을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보관 사업장 자체는 규모가 커지면은 저희보다 이제 중앙의 화학안전관리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별도 점검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불시 현장 점검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뭐 특별하게 불시 현장 점검이라고 할 상황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그 어떤 게 그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드리면, 그러니까 페인트도 화학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물질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고 팔 수도 있는 물질이고요.
별도로 관리되는 물질 자체는 그렇게 규모나 가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관리 쪽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혹시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출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체크해봐라. 탱크는 제대로 돼 있느냐, 뭐 안전장치는 작동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점검표를 이제 저희가 해가지고 자율 점검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게 뭐 이 점검에 대한 현재 강제성이나 이 부분은 없습니다. 결국은 그냥 자체 점검해서 그냥 저희가 표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잘 이행했구나 그 정도 확인만 하신다는 거죠. 네. 올해 이제 한 15군데는 이제 자율점검표를 안 내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동참을 위해서 안내 겸해서 현장 점검을 이제 같이 나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자율점검표가 들어왔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또 연락드려서 같이 현장은 나갔습니다. 한 15개 정도는 나갔다 왔습니다. 상반기에. 그럼 이게 만약에 여기서 화학물질에서 유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가 되고 있나요? 이제 기본적으로 관계법령상 유출은 사업자의 책임으로 돼 있고요. 근데 어쨌든 유출이 돼도 공공수역이나 주변 환경이 망가지는 거는 저희시기 때문에 일단은 발생이 되면 저희도 같이 대응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천처럼 중요 사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그만 통로부터 막는 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기름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오일 펜스 같은 거를 이게 하수 라인에다 쳐놓고 방수포를 갖다가 이제 해서 다 닦아내고 걷어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습니다. 용역도 있습니다. 이제 직원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단가 계약으로 추진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그 용역사 직원들도 현장 출동시키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인원을 증원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 유해화학 물질로 가면은 일반인은 투입이 안 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기름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면서 유해화학 쪽은 중앙에서 화학단이 따로 내려와야 좀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어제 당장 미군 부대에서 백린 유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대피 명령 문자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 그렇게만 적혀 있으니까 이게 안전한 곳이 어딘지 정확히 실내로 대피하라는지 실외로 대피하라는지 이거에 대해서 혼돈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만약에 이런 화학물질 취급 업장에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평택시에서 당연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드리는 거라서. 조금 더 부연 설명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만약에 유해학 물질이 유출이 되면 저희가 이제 화학 물질에 대한 기본 성상과 확산 속도나 이런 부분은 이제 데이터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창문을 닫고 집에 계시는 게 더 안전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그 장소로부터 이제 피하는 게 안전할 때가 있는데 어제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관할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재난 문자도 이제 저희 부서가 아닌 데서 이제 나가게 된 상황인데 뭐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나마 좀 협조 측면으로 지원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 시 내부적으로도 좀 유기적으로 돌아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화학사고, 가스든 대기든 수질이든 어떤 사고가 나면 1차적으로의 각각의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재난, 자연재난의 매뉴얼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재난에 대한 매뉴얼은 각각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고의 유형에 따라서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우려가 있으면 바로 긴급하게 상황 판단 회의를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자체 처리를 하지만 그것이 시민한테 피해가 조금이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상황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시장인 본부장이 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대본이 구성이 되면 모든 시스템은 재대본에서 이제 다 지시와 주민 대피와 이런 것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군 부대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죠. 이제 그쪽에서 요청이 바로 와서 그러면 이제 그 위치나 이런 거 정확하게 안내를 안 해주고 바로 이제 피해를 주민한테 알렸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안전총괄과에 왔기 때문에 아마 바로 안내 문자를 보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부대도 어느 지점에서 정확한 지점을 우리
국내면 위치나 지번이 명확히 명시를 하지만 거기는 그렇게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파악하는데 아마 1시간 정도가 소요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반 그 부대 이외에 이제 한국에 있는 국민들한테는 안전하니까 그 연락이 와서 해제 문자를 보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고든 사회재난이 나면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상황 판단의 회의에서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제대보를 구성해서 모든 것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통합 하천 구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통북천 매년 여름만 되면 악취 문제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흙공 던져서 악취 제거 및 수질 정화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되고 있는데 해결 방안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통북천 네, 통북천. 악취. 그 통북천 저도 좀 죄송합니다만 통북 악취에 대해서는 많이 좀 접근 들어본 적은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가 수질이나 뭐 이런 보건이나 보존이나 그다음에 이게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사실 중점을 많이 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통북지의 수질은 상당히 3등급으로 어느 수준이라는 거는 이제 평택구 수질은 4등급이지만 평택구 수질은 3등급으로 알고 제가 듣기는 그렇게 했는데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화 처리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리가 돼서 그런 오염 외부에서 들어오는 오염원은 어느 정도 차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점 오염 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도로에서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 오염원이 오는 것도 지금 2개소를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좀 늘려서 좀 설치를, 그러니까 통보천에 유입되는 그런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좀 예산도 반영하고 있고 그런 서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34페이지 평택호 수질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물 환경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평택호 지금 3등급까지 2023년까지 3등급 달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총 유기탄소 요거는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총 인해에 대해서는 이게 수치가 매년 나빠지고 있어요. 이거 2030년까지 3등급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평택호의 수질 개선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진행했던 과정이 지금 중점소 수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금년에 이제 중점소 수지 지정이 돼서 이제 평택시 지자체에서 수질의 개선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관리하는 걸로 이제 지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평택호에 유입되는 오염원이 충청도와 경기도 2개 도하고 인접한 10개 시에서 있는 그 우수 이게 다 평택호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도 10개 시가 공통적으로 지금 그 수질을 개선하는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택시에서 용역을 발주하지는 않고요. 충청도하고 경기도에서 그 물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까지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택시, 저희 시도 의견을 내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용역이 이제 결론이 나서 그 10개 시가 어떤 지역마다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게 계획이 나오면 그걸 환경부에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환경부가 제출을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국가는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웁니다. 국비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우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작게는 3천억에서 1조 정도의 예산이 편성될 거로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게 세워지면 그의 구체적인 사업을 이제 각 10개 지자체가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게 목표치가 지금 5년 동안 해야 되고요. 5년 동안 1등급을 수질이 안 될 경우에는
기후환경부는 5년을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10년에 걸쳐서 1등급을 수질을 개선해낼 목표로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잘 평택호 주변 살펴보니까 대부분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인의 수치가 대부분이 비료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비료에서 나오는데 사실 농부들한테 비료를 쓰지 말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니면 이 비료를 바꾸던지 아니면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의 수치가 너무 낮게 목표를 잡으셔서 이게 수질 목표가 너무 불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좀 감안해서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우리 윤희중 의원님 질문 속에 있었던 내용 중에 좀 전에 우리 9대 때도 좀 나왔던 얘기들 같이 해보면 저희 지금 환경지도과 아까 뭐 이렇게 현장 나가는 지도 점검하는 이야기들 했는데 그 저희 특별사법경찰 몇 명 있죠 지금? 저 포함해서 현재 이제 직원은 둘이고요. 팀장하고 저도 특사경은 받아갖고 있습니다. 그럼 총 4분. 그 저희 9대 때도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제 보험 잘 하시고 특수건강검진 잘 하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장비 같은 거 잘 착용하시고 현장 나가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어떻습니까? 예. 예. 부서 자체가 이제 지도 점검 나갈 때 조심해 주십시오. 안전에 최우선을 좀 만전에 기해 주시고 직원들 위험하면 뭐 지도 점검보다 안전이 먼저니까 좀 잘 좀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환경국 4쪽 그 보면 전기차 충전소 저희 그 뭐 쭉 있는데 현황 좀 이거 한번 제출해 주세요. 최근 5년 변화 추이 좀 볼 수 있게 전기차 현황하고 그리고 수소차 현황해서 뭐 저희 뭐 충전소 여기 다 있으니까 괜찮고 그 전체적으로 변화된 상황도 좀 알려주시고 지금 수소 요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키로당?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얼마라고요? 킬로그램당 평택은 9,900원입니다. 9,900원. 예. 네. 타시고는 요즘에 얼마예요? 타시고는 보통 9,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로 사업자가 정하게 돼 있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도 전체 평균을 봤는데 저희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 포승에 수소 발전소를 만들고 일 생산량이 뭐 그때 7톤이었나요 최대? 얼마였죠?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평택에 공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평택이 가장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게 사업자가 가격을 정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 파악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간 4개는 뭐 알아서들 하시는 거고 네네네. 시에서 지금 4군데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곳은 가격 정책을 누가 합니까? 그럼 위탁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가격 정책을 결정하나요?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공급하는 공급 금액에 따라서 이윤이나 이런 전체적인 구성이 되면서 수도 가격이 정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확인 꼭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전체 여기 차 타는 의원님 계세요. 맨날 체크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수소 이 금액이 충전 요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싸면 저희가 수소도시 평택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한때는
타시군에서 저희 평택으로 와서 충전하고 가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메리트도 없고 좀 충전 요금 관리를 좀 해 주셔야겠다. 그래서 요금 책정에 되게 된 전체적인 경위나 이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그 수소 요금을 좀 경기도 평균보다 이하로 가능하면 가장 저렴한 도시로 저희가 좀 요금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네, 말씀하셨던 거 기억납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개선이 안 됐어요. 네, 아직 네, 변화가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6조 공공폐수 처리 시설 있습니다. 그 제2에코센터는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다가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현덕에? 그죠? 네. 이후에 지금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이건 뭐 그냥 다 중단된 겁니까? 아니면 아예 뭐 이 계획 자체가 폐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뭐 내부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 사항은 이제 현덕 거는 완전 이제 중지가 됐고요. 네, 근데 평택시가 네. 향후에 지금 네. 에코센터가 운영 중에 네, 네. 있습니다만 네, 네, 그것도 한 2040년 정도 가면 네, 네. 포화 상태가 이루어질 거고 네. 그래서 쓰레기하고 생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네, 에코센터의 이제 그 용량이 초과되는 거를 감안해서 미리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어디 쪽에 이제 방향을 틀고 있냐면 이제 컴팩트 시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컴팩트 시티가 이제 LH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네, 그렇게 대규모의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네, 네. 의무적으로 그 생활 폐기물에 대한 처리 계획이 그 네, 네. 개발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네. 할게요. 그래서 그거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 거는 네네. 법적으로 거기에서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네, 네, 그거를 이제 약간의 좀 양을 증설하는 거를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센터를요. 네. 이게 지금 뭐 지금의 시설은 저희가 기존의 에코센터가 만들어질 때보다 굉장히 기술적으로나 이게 진일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계획이 또 시민들의 의견도 잘 들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가 만약에 제2 에코센터를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거기에 뜻에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폐기물 정책은 좀 우리가 좀 늦어져도 되고 좀 보수적이어도 된다. 저희가 너무 선제적이어서 지난번에 현덕 폐기물 처리 시설 저도 일부는 찬성했지만 일부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이제 폐기물 저희가 그 매립이 같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일부 폐기물에 대해서는 외부 폐기물도 저희가 받아들이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래 세대에 넘겨줄 이 평택이라는 이 땅을 토지를 평택시를 먼저 타시군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서 타시군 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가, 조금은 이 정책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선제적으로 가는 부분, 선제적으로 갈 부분도 필요한 거의 부분이 있지만 매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갈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들 다 궁금할 테니까 저희 폐기물 그 현황, 발생 현황하고, 그리고 이거 저희가 이제 평택시에 보면은 처리 가능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 공공의 영역에도 있지만 민간의 영역에도 있어요. 그래서 민간의 영역 시설까지 좀 다 정리해서, 그리고 또 우리 평택시에서 다 처리 못해서 외부로 나가는 폐기물 현황하고 또 외부에서 우리 평택으로 들어오는 폐기물 현황도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에도 일부 있고 민간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전체를 좀 정리해서 한번 의원님들께도 한번 제출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현황을 좀 아셔야 되니까, 그렇죠? 네, 예. 우리 공공의 영향만 계속 봐왔는데 그러지 말고 민간의 영역 것까지도 좀 폐기물 용량들을 좀 같이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민간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리해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공 폐수 처리 시설 현황. 저희가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뭐 다 오래된 거고, 지금 고덕 산업단지 그 지금 폐수 처리 시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3단계까지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중국 나 있는 걸로.
그 현재 상황과 앞으로 저희가 좀 뭐 증설해야 될 부분들 뭐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야기하기 어렵나요? 어려우면 어떻게 그 자료 제출로 가름하실래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고덕 폐수 처리장 현황하고 지금 앞으로 이후에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내용들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상부 부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전체 부지 좀 그 지도도 같이 해가지고 같이 좀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제가 그 네. 고덕의 공패장을 네네네. 저 질의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네네. 공패장 그 고덕의 공공폐수 처리장의 일일 처리 용량은 네네. 저희 전체적으로는 34만 톤입니다. 네네. 그래서 1단계가 지금 1단계, 2단계가 3단계까지 운영 중에 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1단계는 12만 톤이고 네. 2단계 6만 7천, 네. 3단계 9만 2천 톤을 해서 이제 네. 확보됐고요. 네. 근데 4단계가 지금 사업 중에 있는데 아직 못한 게 한 6만 톤 정도가 네. 돼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28년에 이제 가동을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4단계까지 네, 설치가 4단계까지 가능한 부지 용량 예. 그죠? 확보를 했고요. 네. 기간이 지금 현재 용역을 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업체가 지금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예. 예, 거기 운영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관리 대행 업체를 이제 지정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용역비는 지금 한 475억 정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단계 4단계까지 완공이 네. 되면 네. 정상적으로 운영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단계까지 다 완공하면 한 4만 톤, 뭐 5만 톤. 34만 톤입니다. 4만 톤. 네. 근데 이게 지금 저희 그 삼성전자 현재 6기 공장까지 5-2까지 완료가 되면 이 용량이면 저희가 문제가 없나요? 지금 왜냐면 5-1, 5-2가 굉장히 그 공장 규모가 지금 저희들 앞에 1, 2, 3, 4기보다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저희들 폐수 처리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나요? 일단 저는 없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 네. 거로 보이는데 저희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만들었다고 보는데 네. 확인 한번 해서 네. 정확하게 예. 확인해서 한번 알려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3쪽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 있습니다. 저희 그 지금 현재 평택시에 슬레이트 철거해야 될 부분이 생각보다 많죠. 남아 있는 게 많이 했는데 그죠? 시골 도시 시골 가면 읍면에 가면은 생각보다 슬레이트 지붕들이 있어요. 환경정책.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저희 이게 강제 철거 규정은 아닌 거죠. 이게 강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철거를 하려고 할 때 하는데 이 예산 지금 규모에 비해서 신청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거 글쎄 지금 저희 여기 자료에 드린 자료에 보면은 이제 네, 37동에 네. 1억 2,300만 원을 지원을 네, 했다고 네. 이제 예산이 네. 서 있고요. 네, 현재는 신청은 한 76건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이면은 신청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현재는 이제 어느 정도는 많이 했고요. 네,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이게 왜 빨리 안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스레이트 이 특수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네, 네, 저희가 정부 지원을 할 때 네, 전액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네, 네. 일부는 자부담을 해야 네, 될 네, 부분이 네. 있고 네. 저희가 맥심으로 해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동당 얼마라는 게 상한선이 보조금화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스레이트의 양에 따라서 네. 전체 처리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실제로 2천만 원이라는 처리비가 나오면 저희는 4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네, 되는데 네. 개인이 1,600만 원을 부담을 네. 하다 보니까 네. 꺼려하는 부분이 건축주나 소유가 네. 꺼려합니다. 그래서 네. 신청이 저조했고 네.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이게 지금 그 저희 농어촌 그 농업정책과에 있는 빈집 철거 사업 그리고 우리 동쪽은 건축과에 있는 빈집 철거 사업하고 이게 같이 중복 지급이 가능한 예, 사업인가요? 가능합니다. 이게 별개의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기후에너지과 17쪽에 공동주택 내 그 저희 지금 전기차 충전 시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지금 규정이 이제 강제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강제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제 규정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럼 요거 관련된 그 규정 공공시설하고 소규모 공동주택도 규정이 강제 규정이 있나요? 요거 한번 규정들이 있으면 한번 정리해서 의원님들도 한번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설치 강제 규정, 단속 강제 규정, 그리고 여기에 뭐 급속이나 완속이나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공용으로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그 주차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규정들 뭐 이런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서 의원님들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8쪽에 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우리 평택시의 신재생에너지람이 뭐뭐 있을까요 지금? 기회는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신재생 주택에서 사용하는 주택 태양광, 네, 태양광. 예, 이제 주로 그걸 이용을 하고요. 지금 이제 융복합이라고 해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까지 예, 포함해서 이제 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지금은 태양광만 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코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바이오메탄가스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것도 재생에너지로 보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거기 재생해주는 저희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안 하고 예. 있어요. 저희가 왜냐면 그 평택시가 이제 그 태양열, 태양광, 지열 요 범위를 못 벗어나니까 이제 저희는 재생에너지 하면은 그냥 태양광, 뭐 태양광 셀판 그 설치 사업 뭐 이 정도 생각하는데 저희는 뭐 다른 재생에너지 도전은 안 해보나요? 예를 들면 평택 그 평택호나 이런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풍력 이게 서해 쪽이라 뭐 쉽진 않을 것 같지만 저희들이 검토는 좀 해보나요 이게? 풍력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있었던 걸로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어. 정부 차원에서. 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시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도 신재생에너지가 계속 이제 뭐 기후도 변하고 저희들이 많은 뭐 변화들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가 너무 저희는 종류가 단순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한번 검토는 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다른 어떤 뭐 조력 발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시가 관련된 뭐 지형 지물을 이용한 뭐 뭐래도 한번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좀 검토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시에서 그냥 다 이거 안 될 거야 해서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봐도. 그래서 이 뭐 풍력 정도는 한번 뭐 한 번쯤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간단하게 많은 용역비 들이지 않고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저희가 그거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지. 뭐 제가 조금 네네. 20년 전에 그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네, 답변. 네, 네. 20년 전에 검토를 20년 전에요. 예. 네. 20년 전에 그 업무를 했었고요. 네. 보통 풍력 발전기가 들어가려면 초속 7m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관령 같은 데 있는 풍력 발전기도 멈춰 있을 때는 네. 풍속이 안 나와서 멈추는 거고요. 네. 저희 시가 초속 7m가 나오기는 하는데 네. 상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대비했을 때 네, 네. 이 효율 자체가 너무 네. 떨어져가지고 그 네. 당시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립지 부분까지도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네. 전체적으로 한번 뭐 정식 용역을 발주한 거는 아니지만 엔지니어 쪽하고 네. 뭐 기본적인 기후 관계 따져서 검토를 했을 때 답이 나오질 않아서 그 당시에 이제 검토하다가 중지한 네.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술이 예전에는 어떤 운동량이 뭐 10이 돼야 이게 에너지로 바뀌어서 저희가 보관을 했는데 지금의 기술은 10이 아니어도 1이어도 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풍력 발전의 기술이 발전했겠죠. 같은 바람의 양과 뭐 이게 적은 양으로도 좀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게 개발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20년 전에 했으면 한번 20년 지난 지금은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의 기술로.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뭐 설치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 앞으로의 미래적인 가치들이 또 저희가 또 설치할 부분들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9쪽에 그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 대책 추진. 도시가스만 생각하면 저희 뭐 선거 때마다 공약 매일 들고 나옵니다. 근데 매번 안 돼요, 잘. 왜냐하면 저희 지금 여기도 써 있지만 저희가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사업 저희 자체 사업비 10억, 그리고 매칭 사업비 모여서 도비 20억, 이게 다지 않습니까? 30억이 전부인데 저희가 지금 미공급 지역 다 설치하려면 한 5천억. 그러면 뭐 물가 상승분 따지고 뭐하면 한 200년 걸리는 사업이에요. 지금 200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구대의회에서도 뭐 조례도 개정하고 뭣도 하고 막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기대했던 부분이 뭐냐면 도시가스 공급망 이 저희 자체 사업비 그 지금 그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사업이 좀 뭐 적어도 한 50억 100억 예산 성립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기대를 좀 했고, 뭐 전체 다 깔려면 뭐 4, 5천억 들겠지만 정말 필수 지역이나 이제 공급이 어려운 지역들 아예 뭐 아니면 배제되는 지역도 빼고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한 뭐 2천억 정도 설치하면 그래도 요구하는 지역들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뭐 이 정도 그냥 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예산상이 좀 원활해지면 연간 한 200억 정도씩 해서 한 10년 계획으로 해서 한 2천억 사업으로 추진할 10년 계획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예산상이 좀 좋아진다면 삼성의 세입이 영업이익이 좀 늘어서 세입이 좀 저희가 좀 확대가 되면 이런 사업들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가스 공급망 이 구축 사업 뭐 10개년 계획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에서 한번 이 부분을 10년 계획으로 한번 편성해 볼 필요가 있다. 매년 뭐 그거 어려워요.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뭐 그 도시가스 뭐 심의할 때마다 맨날 그냥 각 마을들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자기네 이 본인 마을 좀 했으면 좋겠으니까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10개년 사업 좀 잡아서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한 2천억 정도 공급 사업 책정해서 이렇게 좀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의원님 그 질문을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답변을 그렇지 않아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네네. 이게 이제 민선 9기가 들어온 지 이제 한 네. 달이 돼갑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공약 보고회를 가졌고, 네. 그다음에 이번 주 내일 모레 또 공약 보고회, 추진 네. 보고회를 또 합니다. 네.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과거에 매번 늘린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늘린 적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네. 저도 뭐 이 신문을 해도 과정 때 네. 해봤지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민선 9기의 방침을 받은 게 최고의 지금 시장님 50억까지 증액을 해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 사업만. 그 사업만 네. 배관망 사업 말고 네네. 10억 했던 거를 그래서 이제 네. 내년에 네네. 30억으로 늘리는 걸로 이제 최종적으로 50억 하라고 네, 했는데 검토를 왜 했고, 30억이죠? 왜 이제 그러냐면 처음부터 늘리다 보면 네. 이제 과부하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추진하는 사업이 네. 네. 대상자도 있어야 되고, 네. 네. 그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남북권은 다 삼천리가 네.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도시가스가 거기에 대한 시공 능력도 확보가 돼야 되고, 네.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네. 그래서 30억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있어서 보여서 이제 네. 내년에 30억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더 50억을 증액을 해도 네. 그게 문제가 없다면 다시 증액을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충분히 걱정하시는 우려에 네. 네. 다소 조금이라도 도움이 네. 되기를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30억 뭐 오케이고요. 그 추경에 그 이상의 좀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리밋을 50억으로 뭐 잡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50억이 아니라 목표는 전 지역에 필요한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완료가 목표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리밋을 50억으로 걸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좀 30억으로 1차 진행을 하시면 이후에 1차 추경, 2차 추경 때 저희가 지금 뭐 기획실에서 아직 뭐 저희 뭐 이야기는 뭐 보고받은 건 없지만 저희가 삼성 세수가 내년도 본 예산에 올해 지금 뭐
8월부터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정리가 들어가는 이 예산에 전액을 담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저희들이 추정 가능한 확실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가능한 삼성 세수가 본 예산에 플러스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추경 때 계속 플러스 될 거라고요. 올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들이 그렇게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추경 때에도 이 도시가스 사업 공급망 개선 사업이 추경 때에도 좀 계속적으로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아, 네. 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저희들도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예. 아, 예. 그거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일 모레 그 회의할 때 의회에서 네. 또 적극적으로 좀 임했으면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아, 예. 꼭 좀 회의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그 의견이 상당히 좋은 말씀이 저희가 이제 매년 네. 도시가스 취약 지역에 대한 마을 선정을 합니다. 심의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줄을 거기서 서죠. 하는데 신청은 50개 마을이 하지만 실질로 공사에 들어갈 여건이 되는 데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게 만약에 네. 내년에 30억이 예산이 쳐서 네. 그 안에 다 마을을 다 소화해도 모자랐다면 네. 당연히 네. 탄력적으로 네. 추경에 네. 더 증액을 네. 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여건이 네. 되는 범위 내에 한해서 이게 지금 뭐 자꾸 이 얘기가 늘어지는데 제가 거의 도시가스 공급망 전문가입니다. 거의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도 지금 송하일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송하일리가 계속 벌써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 책자에 나와요. 저 이거 몇 쪽이지? 19쪽에 계획에 송하일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9쪽 계획에 송하일리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벌써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압관이 와야 되는데 중압관이 이제 20억 단위, 50억 단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여건이라는 게 재정 여건도 있지만 이게 관을 타고 가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송하일리 다음 마을이 해달라고 해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송하일리를 지나서 다음 마을로 가야 되니까 두정리로 가야 되고 이게 이제 관로를 타고 가는 거라 두정리도 신청하고 어디 본정리도 신청하고 다 해도 송하일리가 해결이 안 되면 못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건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중압관로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과대하게 들어가다 보면 이제 뒤에 사업들이 못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쪼개서 단계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송하일리 거 시작하고 현덕면 거 시작하고 어디 서탄면 거 시작하고 전체적으로 단계 사업으로 다 깔아놓고 밀고 나가면서 이게 예산이 투입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연간 50억 100억이 예산 소유에 있어서는 그런 사업 진행하는 거에 문제가 없고 예산만 충원되면 그런데 그게 깔아놓는 게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30억을 갖다 줘도 못하죠. 왜냐하면 중압관 설치하기엔 부족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단기 사업으로 쪼개서 펼쳐놓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전문적가들이 계시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쉬었다 해요? 네. 쉬었다 하시죠.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